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를 준비 중인 수험생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하면서 우리 공인중개사법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이 과목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지나간 수험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고득점 전략 과목이다. 많이 들으셨죠? 작은 범위 내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므로 꼭 여러분들은 고득점 하셔서 어려운 과목의 점수를 보태줌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라잡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우리 법 공인중개사법의 길라잡이라는 취지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첫째, 최근 3개년간의 경향 분석 및 예측입니다. 그렇죠. 지피지기라고 상대방을 알아야 나도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또 지면 관계상 최근 3개년간의 평균치를 제출해 보고 이 3개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올해 시험 방향을 잡아볼 것입니다. 시험 분석 및 특이사항, 특히 이번에 출제됐던 특이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험에서도 건드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특이사항과 시험 대비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강의는 어떤 강의가 좋을 것 같으며 또 교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학습 전략도 한번 터치해 봅시다. 그리고 제30회 적중률 분석이다 하여 이번 30회 시험을 기준으로 저희들 교재에서 또는 특강 자료, 모의고사 등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것도 한번 짚어볼 것입니다. 30회 적중률 분석 재밌겠죠? 자, 다섯 번째 제31회, 그러니까 내년 여러분들이 대상입니다. 시험 대비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학습 범위를 제시해보는 시간으로 가져갈까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최근 3개년간 경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과 실무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해당되는 부분에 출제 빈도가 나타나 있죠. 특히 총칙 부분의 두 문제가 평균입니다. 등록 결격 사유 4문제, 공인중개사 제도, 중개업무편, 그리고 의무와 책임인데 착 보니까 의무와 책임은 시험에 빠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원래 예측도 6문제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막 예측하는 게 아니고 지나간 3개년간의 평균을 보니까 의무와 책임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개업무편 꾸준히 잘 출제되죠.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되는 1문제, 그리고 등록과 결격 사유도 5, 2, 3 정도에서 평균 4문제인데 3문제는 반드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총칙의 2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법령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는 의무와 책임편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보수와 실비 약 2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특이하게 이번 지나간 30회 문제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 중개보수와 실비편은 한 문제의 이론 문제, 또 하나의 계산 문제, 반드시 2문제씩 출제가 되다가 원래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는 한 문제라고 예측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도감독에 관한 것, 협회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또 독특했습니다. 중개협회에 관련되는 문제가 평균 1문제 정도를 예상하는데 이번 30회에서는 3문제나 출제가 됩니다. 아주 독특한 단원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협회에 관련되는 문제가 3문제나 출제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후진 단원입니다. 또 단원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협회는 1문제 정도로 예측을 하시고 관리하셔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벌칙에 관련되는 문제도 해마다 거의 2문제씩 출제가 됨으로써 이 벌칙도 단순 암기식으로 반드시 출제가 되었는데 특이하게 30회 때는 1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과 500만 원짜리 과태료,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노래하다시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특이하게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당연히 2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2문제에서 우리 법령에서 26문제를 예측하는데 자, 총 40문제가 출제되는 과정에서 26문제를 정리하신다는 말은 약 80점을 대비하는 거죠. 자, 어떤 시험이든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령은 열심히 공부하면 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이 점수를 안전하게 80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령에 관련되는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 실무와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관해서는 반타작만 하더라도 고득점 80점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련되는 법률도 최근 3년간 5문제, 넷, 7문제. 제법 많이 나왔죠. 30회 때 평균 6문제인데 통상 5문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30회 시험에서는 유별나게 7문제씩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소 5문제. 이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생활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법률이니까 시험을 떠나더라도 이 단어는 잘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생활법률이다 라는 모습을 보시고, 자, 중개실무편입니다. 정기활동 등 해서 실무는 가볍게 가는데 이 실무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민사특별법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민법 등을 어차피 공부하셔야 되고 또 민법에 관련되는 공부가 우리 과목에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주택 한 문제, 상가 한 문제, 2문제 확실하게 출제합니다. 경매에 관련되는 것 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매수신청 대리도 한 문제. 우리는 이걸 2개를 묻혀서 경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는 경매가 2문제 나왔다라고 하지만 좀 더 세분하면 경매 하나, 매수신청 대리 하나 이렇게 해서 실무는 정리를 할 것이고 제목 하나에 한 문제씩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 3개년간의 경향과 그리고 평균치를 보시면서 올해 시험 30일에는 이런 부분들 빨갛게 적어놓은 부분들을 좀 유념하자라고 출발을 해봅니다. 두 번째 파트 시험 분석 및 특이사항 정리로서 시험 대비 방향인데 물론 방금 이야기하면서도 일정한 부분을 짚었지만 시험을 분석해보면 이번 막 지나간 2019년 10월 26일 시행 완료된 제30회 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약 27문제, 거래신고에 관련되는 법령 7문제, 그리고 실무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법령은 전부를 다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최고 난이도 문제가 약 4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나간 그 30회 공인중개사법 이 과목은 좀 비교적 어려웠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4문제 정도의 최고 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사실은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지만 이를 다 틀린다 하더라도 합격의 당락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기본적인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까칠한 문제가 4개 정도 있었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까칠한 4문제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원래 30일에도 까칠하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죠. 또 아니면 다 틀려도 4문제는 틀리는 거니까 90점 받는데 전혀 지장 없죠. 그죠? 그래서 난이도는 최상급시 4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향후에도 법령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학습량을 늘리고 자격 취득에 고득점이 가능한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협회 관련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되었다. 계속 짚었지만 특이했죠. 포상금제도, 부동산 거래신고제 7문제, 그리고 주택상가 임대차, 경공매 등은 해당 예측했던 바대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포상금제도가 비교적 좀 까다로웠으나 또 개정법령 출제 가능성이 많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원래 시험을 친 수험생들 여러분들도 비교적 고득점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자, 평소에 주어진 학습 커리큘럼, 우리가 주어져 있는 학습 커리큘럼대로 따라가시면서 기본서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꾸준히 정리한 수험생에게는 까칠했지만 크게 당락의 좌우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나간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럼 앞으로의 그 경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 대비 경향은 원래 외국인 토지법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지만 반드시 외국인 토지법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 잘 봐야 됩니다. 원래 제31회 자격시험을 준비되는 여러분들은 내내 강조했지만 법령 부분을 완벽하게 관리하셔 법령 부분에 대해서는 만점을 받고 나머지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전자계약 시스템 등은 이제 하나씩 따라가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의 또는 교재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충실히 해야 되겠느냐 좀 세부적으로 한번 짚어봅시다. 자, 교재 학습 전략이라 해서 법령을 중심으로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1장 반드시 짚어야 될 것 제목 하나의 한 문제씩이 시험 지문입니다. 용어의 정의, 중개와 중개업, 중개대상물의 범위 딱딱딱 기억해 놓으시고 시험장 들어가기 하루 전까지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2장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와 취소에 관련되는 문제 잘 출제되죠. 3장 결격 사유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격 사유는 초급 수준으로 나올 때는 제목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급 수준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고
고급 수준은 이 결격 사유가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라고 물었는데 초, 중, 고급의 수준에서 초급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제목은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제4장 종별의 업무 범위, 사무소 등의 문제, 그리고 제5장 전속중개계약도 시험에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6장 행정처분 범위가 굉장히 크죠. 행정처분도 익히셔야 되고 또 포상금에 관련되는 내용 가볍지만 매번 출제했습니다. 제7장 협회, 독특하다 그랬죠. 한 문제 정도 또는 출제가 안 되는 게 원안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3문제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30일에는 거의 한 문제 이상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협회에 대해서는 공제사업 부분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장이 벌칙입니다. 특이하게 이번 벌칙도 30회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거의 해마다 평균 2문제는 나옵니다. 그러면 올해도 여러분들은 벌칙은 단순 암기식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장들에 대해서 지금 체크한 내용들은 이 지문 하나하나가 시험 지문이고 특히 제5장의 금지행위는 이번 2월 2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법령이 추가가 됨으로써 원래 문제가 뭐 나올 것이다 라는 것도 예측하고 출발합니다. 뭐 나온다고요? 금지행위에서 신설된 법이 있다. 원래 문제다. 그랬습니다. 꼭 수험생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거래신고 절차와 대상물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토지거래허가제 한 문제, 내는 2문제인데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련되는 법률 원래 30회는 까칠하게 출제했습니다. 어쨌든 매번 출제된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므로 외국인 토지법도 꼭 짚으셔야 됩니다. 자, 강의 교재와 학습 전략입니다. 결국 했던 이야기가 다시 중복되는데 우리 중개실무 과목은 실력 배양을 전제로 자, 제1장 실무의 의의부터 9장 매수시정 대리까지 제목 하나하나를 체크하시되 특히 제3장에 확인설명서 서식과 작성 요령도 매회 출제했는데 이번 30회 시험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반드시 올해는 출제 들어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가 들어온다고요?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시험 치기 하루 전까지 반드시 익히고 들어가셔야 될 문제. 그 다음 6장의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똑같이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경공매 매수 신청 각 하나하나 계속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고 계시고 또 관리해야 됩니다. 자, 지나간 30회 시험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형을 기준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 문제가 A형, B형 두 형이 있는데 A형을 기준으로 1번 문제라고는 뜻입니다. 난이도 하의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디서 출제되느냐라는 자료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교재 페이지 31페이지 중개보조원의 용어 정의에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또한 이 내용이 문제집 15페이지 1번 문제 5번 지문이 똑같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 확인도 해보시는데 뭐 크게 확인까지 해보셔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난이도 하로 정했고 기본수 90페이지 문제집에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중하라고 이제 제시를 하는데 자, A형 8번 문제 상급이죠. 9번 하급의 문제입니다. 쭉 내려가시면서 쭉 보시면 17페이지 중하상해서 출제는 어느 부분에 문제가 출제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중개사법의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을 실무다라는 편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최상급의 문제. 그 다음 31번도 최상급의 민법 관련 문제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34번 상급 이렇게 하는데 37번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 불가 이렇게 한 문제로 쓸 생략을 했는데 이렇게 중개사법은 100점을 주지 않으려고 한 문제 정도는 뜻도 보도 못한 문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 문제에 연연할 필요 없다. 그죠? 그렇게 해서 생략을 했고 38, 39, 40번 문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A형 문제를 기준으로 약 40번까지 해서 마지막 문제 중급 이렇게 해서 이제 적중 자료를 제시했는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최상급 또는 상급의 문제가 약 3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상급의 문제 9문제, 그리고 중급의 문제 12문제, 하급의 문제를 16문제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자, 우리는 어차피 60점 이상이면 합격 점수죠. 물론 우리 중개사법은 80점을 받아서 모자라는 과목의 점수를 보태줌으로써 합격의 길로 가는데 중급의 문제가 12문항,
하급의 문제가 16개 있으니까 2개를 합치면 28문항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최상급 또는 상급의 문제를 포기하더라도 28개 문제만 하더라도 80점이죠. 그죠? 물론 시험이라는 건 다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한두 문제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어렵고 너무 길게 나오는 너무 전문적인 문제는 치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절대적 평가로서 일정한 점수만 넘으면 되니까 고득점 해야 될 일이 없죠. 99점 합격이나 61점 합격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향해야 됩니까? 61점 합격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99점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죠? 그러면 가장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길게 나타나는 지문들은 사실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중급과 하급에 관련되는 문제만큼은 맞추셔야 된다. 여기에 목적을 걸고 이번 지나간 30회 적중률 분석도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하셔야 될 31회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원래 2020년 31회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첫째, 가볍게 샘플만 걸었지만 샘플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암기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암호문 이렇게 해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자, 예를 들면 1번 공인중개사의 절대적 취소 사유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때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되는 사유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시간 약 4월부터는 계속 수업을 하면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중개사의 절대적 취소 사유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즉 양대로 부정을 심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계속 짚어나갈 겁니다. 두 번째, 자격 정지 사유도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암기한다?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두 사람을 설설 기게 만들면 자격이 취소되는구나 해서 이인 설설 개개금을 암기하시면 이중소속 인장 등록하지 않으면 확인설명서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익혀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이런 자료는 한 번만 탁 받아서 정리되는 거 아니죠. 약 4월 달부터 10월 달 6개월 정도는 꾸준히 내 옆에 두면서 하나씩 익혀나가는데, 제가 이 수업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이 암호문을 가지고 합격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수험생들의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합격하시는 분은 인사하시는 분은 합격하신 분들만 인사하죠.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이 자료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암호문을 가지고 공부해 나갈 겁니다. 두 번째, 30일의 시험 대비 공부 방법으로서는 이 30회 시험에서도 역시 효자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정리가 됐으니까 우리 객관식 문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난이도가 어떠하더라도 무조건 일정한 득점은 해야 된다. 이게 절대평가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시험 합격을 보장하는 최상의 전략으로서 일정 수준의 실력이 배양되고 나면 이제 문제풀이를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서 여러분들을 고득점으로 안내할 겁니다. 또한 단기간에 일정 수준의 실력 배양을 해야 되므로 기출된 문제, 예상 문제 등도 많이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와 판례 문제까지 정리해서 이번 2020년 2월부터 시행하는 개정법령은 반드시 출제되니까 원래 또 출제되는 문제를 여러분 한 문제 알고 출발한다라는 개념에서도 지키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령 반드시 출제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다양한 암기 비법 등을 제시해서 수험생 여러분의 학습량을 줄이도록 노력할 겁니다. 중개사법만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죠? 부동산 공법, 학계론, 공시세법 그리고 관련되는 법들을 공부함에 있어서 최단의 시간으로 가장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31회 시험 대비 공부 방법으로서는 11월, 12월은 기초 이론을 단계로 입문 과정을 진행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겠다 뜻이죠. 자, 이제 1, 4월 달에는 기본 심화 이론으로 정리합니다. 5, 8월 달에 요약 정리와 문제풀이로서 이제 본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도록 해놓을 것입니다. 9, 10월에는 모의고사 그리고 테마 특강 마무리 이론 그리고 최종 자료로서는 자 100개만 뽑아놓고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올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서 백선 쪽집게 특강 등으로서 여러분들을 관리하고자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번 30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셨습니다. 꼭 우리 공인중개사법 과목을 잘 정리하셔서 자격 취득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마무리 남은 수험 시간 생활까지 여러분들은 건강과 함께 모두 합격이라는 건성을 기원해 봅니다. 화이팅입니다.